앞서 보신 대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총장이 최종 결재자이므로 이번 사건의 공범이자 또 책임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CCTV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은정 충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입니다.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하게 됐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고발 당사자인 예. 임은정 검사도 현직 부장검사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중간 간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직 이런 간부 검사가 이런 어떤 전현직 검찰 고위직 검사들을 고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고발 대상도 좀 검찰도 아니고 경찰이거든요. 예. 이 사건은 2016년입니다. 그 당시 지방에 있었던 윤모 검사가 예. 고소인의 고소장을 이제 분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과거에 예. 고소인이 제출했던 고소장을 이제 복사해서 예. 슬쩍 기록에 첨부한 겁니다. 첨부해서 그 고소장을 근거로 이제 이의 없다, 각하 처분을 한 사건인데 예. 뒤늦게 이제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문제 삼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표 수리하는 걸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예. 오늘 이제 출석할 때 임 부장검사의 모습을 보고 발언을 보면 김 전 총장에게 책임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밝힌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그 당시 현직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했으면 그냥 고소인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예. 아마 고소장 분실하고 고소인이 다시 고소장을 제출한다든가 하면 무거운 징계는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숨기고 나중에 들킨 사안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임은정 검사 쪽에서는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다. 더워도 무거운 징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검찰에서 이거를 이제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사표 수리를 받은 거거든요. 예. 김순환 전 검찰총장은 그 당시 검찰의 총장이었으니까 최종 결정권자, 마지막으로 그 사표 수리한 도장을 찍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제 임은정 검사 입장에서는 최종적 책임자이고 공범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고발한 겁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단신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내용을 보면. 당시 내부 감찰을 했던 검찰 고위 간부가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내부 통신망에다가 올린 바로는 사익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네. 조 차장 검사가 그 당시 이제 감찰과장으로서 이 사건을 고소장 분실 사건을 감찰한 당사자인데요. 조 차장 검사 입장은 그 당시 이 고소장을 분실한 검사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이 분실한 고소장을 유사한 고소장으로 이제 복사하긴 했지만은 어차피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사안이었다. 그래서 무거운 처분, 그러니까 정직 이상의 처분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내부 규정에 정직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내릴 어떤 징계 사안이면 사표 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고 그 처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무거운 처분, 예를 들면 감봉 정도라든가 경고 정도, 이 정도 사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표 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유기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한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지금 쟁점이라는 것은 저희도 보도해 드릴 때 이제 고소장 바꿔치기라는 표현을 쓰긴 썼습니다만 어쨌든 고소장을 분실했고 그 고소장을 다시 복사해 가지고 갖다 넣었던지 간에 다른 이제 담당 이제 검사가 다른 고소장을 넣어서 내용이 아예 다르진 않습니까? 거의 유사하다고 전해집니다. 거의 유사한 고소장인데 그걸 나중에 알게 돼서 문제를 삼았고 내부 감찰까지 갔는데 솜방망이 처벌 정도로 끝난 것이고 사표까지 수리했다. 이 부분을 지금 임 부장검사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임 부장검사는 징계를 했어야 됐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했던 그 당시 감찰과장 입장에서는 징계 사안은 무거운 징계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입장이 다른 건데요. 다만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사건이 2010년에 벌어졌는데 뒤늦게 2년이 지나서 2018년입니다.
그 검찰에서 그 당시 고소장을 분실한 검사에 대해서 예.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한 사유가 공문서 유주된 공문서를 행사했다. 예. 로 2년이 지나서 기소했거든요. 아, 그것도 이상하네요. 예, 그러니까 2년 아. 지나서 이제 범죄라고 인정한 겁니다. 예, 예. 아마도 이 부분이 좀 약간 현재 가장 미묘한 사안이 아닌가.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시기적으로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어느 정도 검경 간의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부분도 많이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향후 경찰이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 법에는 이제 직무유기죄가 있습니다. 예. 아마도 경찰은 그 직무를 담당했던 그 당시 뭐 감찰과장이라든가 이런 관련자들이 뭐 의도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했다 또는 유기했다 이 부분을 보겠는데, 예.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직무유기죄를 좀 좁게 보고 있습니다. 뭐 태만했거나 뭐 불성실했다, 예. 약간 능력이 없었다 공무원이.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직무유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예. 완전히 의도를 갖고 예. 직무 수행을 거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거기에 쟁점을 둘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검찰에서 예. 뭐 알려지기로는 최근에도 이거는 이제 감찰 그 당시 감찰했던 공무원들한테는 특별히 예. 비위는 없었다. 그 당시 고소장을 분실한 검사가 중징계 사안은 아니었다고 예. 재차 이제 입장을 낸 걸로 전해지는데요. 아마 어차피 경찰이 수사해도 만약에 기소 의견 후 직무유기다 해도 과연 검찰에서 이거를 직무유기로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문정 검사는 아예 검찰에서 또다시 뭐 불기소를 해버리면 예. 자기는 이 4명의 이제 피고발자겠죠. 예. 법원에다 재정 신청까지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까지 냈습니다. 아, 그럼 어느 정도 임 부장검사께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혹시 뭐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렇게 보고 있다고 예상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취지에서 경찰에다가 지금 문제 삼은 고발하고 수사를 받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어차피 검찰에서는 그 무혐의 내릴 어떤 불기소할 것까지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더 잘 알겠지만요. 근데 예, 예. 궁극적으로 계속 뭐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그럼 나중에 법원 재정 신청까지 갈 텐데요. 예. 이 부분은 좀 지켜봐 양쪽 다 또 일리는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신림동 CCTV 영상과 관련한 그 사건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남성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요? 네, 이 사건은 지금 전국에 지금 직장 다니는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생이라든가 지금 혼자서 원룸이라든가 이렇게 자취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 영상 자체가 공개됐을 때는 저도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이게 그냥 충격적인 네. 사건인데요. 일단 처음에 이 영상이 드러나고 이 피의자죠. 이를 체포해서 당시만 해도 그냥 주거 침입 정도로 경찰은 이제 이걸 봤는데 여론이 이제 들끓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공개된 CCTV를 보니까 그냥 문만 열고 그냥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 이제 뭐 이런 손정도 같은 걸로 뭐 도우를 한번 지켜본다든가 10분 이상을 주변에서 계속 맴돌았다는 게 또다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뭐 지금 경찰 입장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이건 성폭행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좀 장시간 동안 이 여성을 미행한 또 영상이 또 공개되었거든요. 네. 예. 그런 성폭행 그래서 주거침입을 범한 자가 어떤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성폭행 미수, 뭐 강간 미수 이런 혐의로 지금 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체포할 때는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혐의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건데요. 또 일각에서는 여론에 의해서 추가를 좀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이 피의자가 굉장히 어떤 나쁜 의도로 접근한 거는 명확합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굉장히 비난받을 높을 어떤 그런 나쁜 행동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와 별개로 예. 과연 법으로 처벌하고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받으려면 예. 이 성폭행, 특히 강간 이런 것은 폭행이라든가 협박이 법률용어로는 실행이 착수인데요.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으로 법원에서 과연 예. 그 문을 열었다 닫았다라든가 예. 쫓아가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든가 이 부분을 과연 폭행이 시작됐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는 그 정도 시작된 거 아니냐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예. 과거 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폭행이라든가 협박을 되게 좁게 해석합니다. 예. 예. 그래서는 이게 강간 미수까지 좀 인정될지는 좀 현재로서는 좀 의문은 듭니다. 그럼 의도가 뚜렷해 보여도 어떤 정확한 입증이 없다면 막상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왜냐하면 말씀이신가요? 이 지금 피의자가 예.
지금 뭐 나 사실은 그 여성을 상대로 사실 성폭행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좀 진술을 뭐 자백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 수사기관이 어느다든가. 예. 근데 사실 왜냐하면은 이 정도만 봤을 때는 이 피의자가 강도를 하려고 들어갔는 건지 예. 강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때리려고 가는 건지 예. 아무 진술을 얻지 못한다면은 예. 그 외 증거를 얻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예. 예. 분명히 나쁜 범죄를 예. 저지르려고 저렇게 한 거는 분명한데 어떤 죄냐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좀 더 명확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실제 저희가 이해를 조금 구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여쭙는 겁니다만 이전에 그런 혹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뭐 강간 미수 혐의로 예를 들어서 인정을 받고 법원에서 그렇게 처벌을 받으려면 뭐 구체적인 묘사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어디까지 그러면은 그 행동이 나아갔을 때 강간 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실제 뭔가 이제 위력을 가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폭행이나 협박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직접 피해자한테 예. 신체적으로 굉장히 뭐 압박을까지 미치는 않더라도 예. 뭐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위험한 물건을 예, 뭐 예. 피해자 옆에다가 뭐 던져서 굉장히 공포감을 준다든가 예. 아니면 말로써 뭐 피해자가 겁을 먹을 정도로 심한 욕설이라든가 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네. 그러면은 이미 이건 뭐 성폭행의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정도 네, 됐으면.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과연 뭐 물론 이제 법원에서 좀 달리 보일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예. 과거 선례로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좀 쉽지는 현재까지는 쉽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저희도 매번 다루면서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에 이게 자꾸 미온적인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법은 법이니까 우리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는 것은 저 영상을 보고 그런 심정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찌됐든 이게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희가 여러 번 짚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피해자라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도 참 궁금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얼마 전에도 그 진주에서 예. 그 되게 참혹한 그 살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 이미 얼굴까지 공개된 그 범죄자가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이제 피해자의 집에 이제 찾아가서 뭐 문을 두들긴다든가 예. 막 이런 행동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고통과 그런 거를 충분히 안겨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행 법상 예를 들면 주거 침입이다 하면은 예. 법에는 3년 이하 또는 벌금 이렇게 규정돼 있지만 예. 거의 대부분은 이제 벌금으로 이제 그칩니다. 근데 사실은 특히 이제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있어서는 뭐 스토킹이라든가 이렇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접근해서 뭐 머물고 있는 집에 찾아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빈번히 발생하거든요. 예. 예. 근데 성폭행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각된 상황 같은 경우는 그냥 주거 취집을 봐서 그냥 벌금으로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판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침입죄의 양형이 예. 워낙 가볍게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른 죄와 형평과 다르게 좀 무겁게 처벌하는 건 판사들도 좀 부담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국회에서 예를 들면 뭐 야간에 뭐 이렇게 어떤 범죄 의도 이렇게 외관상 이렇게 뭐 찾아간다, 뭐 주거 침입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어떤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빈번하게 찾아간다든가. 예. 이럴 때는 좀 형을 가중하는 좀 법을 좀 만드는 방향으로 가서 예. 이런 어떤 범죄가 다시는 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피해 우리 여성들이 좀 안전하게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예. 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수용자에게도 하루에 최대 8시간 이하로 제한을 해서 근로를 하는 원칙이 이제 적용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예. 이제 교도소에서 일정 부분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보통 그럴 경우에 지금 뭐 몇 시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예. 네, 어떻든 간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일반 어떤 근로자랑 동등하게 하루에 원칙적으로 8시간은 넘지 않게 뭐 여긴 표현은 근로라고 했지만은 예. 이게 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로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예. 작업입니다. 이게 노동이죠. 예, 노동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예.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오늘 발표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의 시각은 그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뭐 보면 어떤 기업 오너라든지 어떤 유력 굉장히 힘이 있었던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 형을 살게 되면 뭐 황제 노역에 대한 어떤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불거졌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바라보면서 뭐 성격에 따라서 어떤 이런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적용해 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도 있을 법하고요. 어쨌든 이번 개정안은 그럼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바라봐야 될까요? 그런 뭐 우려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네. 정리해 이번 주신다면. 정부가 발표한 어떤 개정안은 사실은 뭐 수용자도 사람이니까 예. 좀 뭐 그분들한테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했더라도 그분들이 뭐 열 몇 시간 작업을 하는 것은 인권 침해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또 실질적으로 현재 교도소에서 예. 이 수용자들 같은 경우는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작업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건 상징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 보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황제 노역은 약간 구별돼야 될 게 예. 황제 노역은 당연히 이거는 지금도 비판받고 있고 네. 과거에도 전혀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직 회장들 뭐이라든가 문제되고 있지만 예. 법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황제 노역은 약간 다른 게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럼 정해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예. 노역장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어떤 일반 서민들은 벌금 뭐 200만 원, 뭐 음주운전하면 벌금 300만 원 이렇게 선고받습니다. 예. 예. 근데 법원에서는 이 벌금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뭐 하루에 예. 5만 원 또는 10만 원 정도로 환산을 해서 예. 그 노역장 유치를 명합니다.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2, 300만 원 정도 안 내면은 예. 그 하루 일당 5만 원, 10만 원 계산해서 일을 하면 노역장을 하면 작업을 하면 되는데 예. 문제는 전직 회장들이라든가 네. 이 고위급 뭐 간부들 같은 경우는 벌금이 뭐 몇십억, 뭐 몇백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사들이 거기다가 동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루에 뭐 1,000만 원, 예. 심지어는 과거에 모 회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억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황제 노역이라고 당연히 비판받는데 이것도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법에는 그 노역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을 3년까지만 인정합니다. 3년까지 인정하니까 판사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벌금이 많아 버리니까. 더 뭔가 연장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네네. 이 국회 많이 발의됐는데 이거를 뭐 한 5년 정도로 연장해 버리면 예. 당연히 일일당 이 벌금에서 줄어들거든요. 예. 사실 이런 식으로 개정하면 되는데 국회에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예. 황제 노역 문제는 아마도 왜냐하면 지금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도 벌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납부할지는 의문인데 예. 또 다시 그때가 황제 노역이 나올 텐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부분 황제 노역이 좀 간단히 해결될 여지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번에 네. 이제 법 개정된 부분은 징역형 수용자에 대해서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해당하는 부분, 예. 인권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저희가 얘기한 황제노역은 구분돼서 바라봐야 될 사안 된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